이어서 등차 수열의 정의를 배웠으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건 차이가 일정하게 증가 혹은 감소하는 놈. 그래서 어떤 수열 A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섯 번째 항,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열 번째 항, 그리고 이제 n번째 항까지 갔을 때 요 n에 관한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걸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자, 요 n 대신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때 다섯 번째 5를 집어넣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이 나오고 모든 n에 대해서 표시가 되는 걸 일반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구하는 건데 방금 정의에 의해서 얘랑의 차이가 얼마다? d다. 또 얘랑 차이가 d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이 공차라고 하는 녀석 주시석장을 몇 개를 더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내가 다섯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개를 내주면 되는 거고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공차라고 하는 녀석을 n-한 번 더해주면 된다. 자,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이 A1이라고 나와 있을 때야. 그러면 기준이 A1이 안 나와 있고 세 번째 항이 나와 있다. 그리고 공차가 나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책에는 어떤 기준을 갖다가 잡을 건데 가장 만만한 녀석이 초항이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이 공차를 몇 개 더해주면 되는지 똑같이 그려보시면 n-5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p번째 항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공차를 n-p대 더해준다. 요 놈을 갖다가 즐겨 쓰는 편입니다. 자, 굳이 초항을 갖다가 연연해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기준이기 때문에 초항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됐나요? 네. 자, 모든 자연수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 수열 a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냐면 dn 플러스 무언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d가 의미하는 게 뭘 갖다가 의미하는지 보시면 공차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an이라고 하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어떤 fx라고 하는 녀석이 2x 빼기 1,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2n 빼기 1. 요 둘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수랑 수열의 차이점은 정의역 부분이 실수 전체냐 자연수로 정의되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놈을 갖다가 생각의 관점을 바꿔보게 되면 이걸 x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d라고 하는 건 기울기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섯 번째 항이 5이고 여섯 번째 항이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5에서 6까지 갈 때 함수 값의 차이가 바로 x값분의 y값이 바로 기울기, 공차가 된다라는 걸 갖다가 풀 수가 있다. 물론 모든 점이 찍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점들이 찍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자연수 정의역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어떤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수열이 공차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바로 공차가 3이다. 그러면 3n 플러스 무언가 이렇게 써놓고 주어져 있는 값을 집어넣어서 그때 요 무언가를 찾아주는 방법이 얘보다는 조금 더 빠른 방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 네. 더 많은 방법들이 많이 존재해요. 자, 그렇지만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되나? 자, 이걸 토대로 내가 이제 SN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배워볼 겁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수열의 n번째 항까지 총합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n번째 항까지 총합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n번째 항까지 더한 이 녀석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SN을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자, 무슨 말이고 하니 an-1 이렇게 써내려와서 a1까지 이렇게 써놨다고 치면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갖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어차피 뒤집어 수나 똑같고 항의 개수도 똑같아요.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의 두 배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얘랑 얘랑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냐? 어떤 값이 된다고 치자고. 근데 얘랑 얘랑의 합을 계산할 건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d만큼 갔으면 여기는 d만큼 까인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d만큼 갔으면 또 d만큼 까인 거야. 그러면 이 새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모두 합이 일정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합이 일정한 녀석을 누구라고 보면 하트라고 보면 자, 이 하트가 몇 개가 있는지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데 n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고 하는 건 하트 곱하기 2분의 n이다. 자, 물론 이 하트에 대해서 어떤 체계나 교과서적인 표현 방법은 하트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면 마지막 항까지 요 놈으로 표시가 돼도 돼. 또한 이 AN이라고 하는 녀석을 요 놈으로 바꾼 이 A1 플러스 N-1 D라고 표시를 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요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요 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두 번째 항과 N-1번째 항의 합을 구하셔도 되고 세 번째 항과 N-2번째 항의 합을 구하셔도 된다. 자, 이전에 기출문제가 요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걸 이용하지 않고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똑같은 놈이야. 자, 하트가 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나 체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결국은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를 해보면 S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번에는 2분의 dn 제곱 플러스 무언가의 n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갖다가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여기 빗어 있는 이 개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공차의 절반이더라. 즉 어떤 수열의 합이 나와 있을 때 이때 n에 관한 2차식 형태, 공차가 0이 돼버리면 1차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차가 0이 아닌 경우에는 2차식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이때 요 최고차항이 이 개수가 의미하는 게 공차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몇 배? 개수의 2배한 녀석이 바로 공차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어마무시한 성질이죠.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상수항이 있나요 없나요? 어차피 n이랑 곱했기 때문에 n에 관한 식에서 상수항은 더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는 2차 이하의 식이다. 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N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3N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봅시다. SN을 구하는 방법 공식에 집어넣고 푸셔도 되지만 자, 여기가 공차가 3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거야. 2분의 3n제곱 여기다 1 집어넣은 녀석이랑 1 집어넣은 녀석이 똑같기 때문에 8이 나오게 되려면 자, 합이 8이 나오려면 2분의 16이 나와야 되니까 13n 자, 요렇게 확인해 주시면 1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또한 우리가 이 SN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어떻게 주었다 했죠? 뭐가? 자, 3n 제곱 더하기 5n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면 여기서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3이니까 6n 되는 거고 1 집어넣은 거 S1과 A1은 정의에 따라 똑같아야 되니까 자, 1 집어넣은 거 8이니까 2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어서 증명을 갖다가 해줄 겁니다. 되잖아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갖다가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시간을 갖다가 알아두는 약간의 테크닉 같은 거니까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문제를 좀 빨리 풀 수가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원론적인 기본적인 거에 충실한 다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올바른 교육 방법이 되겠다. 되잖아요? 네, 자, 이어서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